도심 속에 위치한 시골집입니다. 크지는 않지만 앞마당에 작은 텃밭도 있어 자급자족 여건도 되고요. 무엇보다도 가격이 정말 저렴해졌습니다. 저렴한 시골집 찾았는데 막상 사려고 보면 비싸서 망설였던 분들은 이 영상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딴 건물 따로 팔거나 추가 인수금이 있는 것도 아닌 권리관계가 깔끔한 물건인데요. 이 집의 위치와 가격과 상세한 정보, 현장 분위기 등 이 영상을 통해 모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구독해 놓으면 가장 먼저 싸고 좋은 집 정보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한번 다뤘던 집이에요. 근데 이제 한 번 더 유찰이 돼서 굉장히 좀 저렴해졌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본권까지 들어가는 이 진입로인데요. 여기가 이제 차가 좀 못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폭이 대략 한 1에서 한 1.5m 정도 되는 폭에 본권이 접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진한 파란색 때문이 본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집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차가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 말고는 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일종 일반 그 계획관리 지역이나 시골에 있는 게 아니라요. 도심 속의 그 일종 주거 지역이면 아무래도 땅값이 좀 있습니다. 일반 계획관리 지역, 시골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접근성, 시장도 바로 앞에 있고요. 버스 정류장도 바로 앞에 있고, 면내도 금방 갑니다. 차로 5분인가? 그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은 빈집이에요. 그래서 옛날 시골집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창틀이며 귀하며, 근데 이제 이따가 이제 보실 텐데 위에서 봤을 때 지붕은 어느 정도 보수가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옛날 시골집의 모양을 그대로 갖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요 집 같은 경우는 일부분 좀 부분 보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살짝 수리를 한 번도 안 해본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살짝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바닥도 살짝 주저앉아 있는 것 같고, 정화조도 이제 잘 갖춰져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도도 상수도도 이 도심 지역이 있다 보니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집하고 이제 경계면이 저런 식으로 담벼락으로 잘 경계가 쳐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스레트 지붕, 원래 이제 지붕보다도 스레트 지붕으로 이제 연장해서 확장해서 쓰는 모습. 그리고 보면 벽돌이랑 그 다음에 천장에 이제 석가래가 그래도 나름 보존이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골집의 분위기를 좀 살리면서 아예 이제 부수는 것보다 살리면서 이제 좀 부분 보수를 하고 사용하는 게 좀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기역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 면, 이쪽 면은 이제 본인이 쓰고, 그 다음에 정면에 보이는 또 한 채가 있는데, 그 연결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두 채로 좀 운영을 해서 본인이 살아도 좋지만 여기가 도심 그리고 교통편이 좋기 때문에 한 달살이 임대용이나 뭐 그런 식으로 월세를 놓거나 뭐 이런 식으로 써도 충분히 활용성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 거주 플러스 그다음에 세 주기에도 괜찮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또 한 채가 또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기초나 이런 것도 잘 되어 있고, 석가래랑 벽면, 이제 창틀은 전부 다 목창틀이에요. 그래서 목창틀 같은 경우는 추위에 좀 다소 약하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안쪽에다가 샤시를 하나 더 대서, 물론 집이 좀 좁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단열을 좀 잡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부를 보면 그냥 전형적인 시골집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군데군데 이제 좀 보수해야 할 부분, 그리고 일상 물품이나 쓰레기 같은 것들도 이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래요. 여기는 이제 보면은 옛날 그 보일러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궁이 떼고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던 장소에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이 좀 많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앞마당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야외 화장실도 저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야외 화장실은 아니라 이제 창고 용도로 개보수해서 쓰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옆집하고 이제 담벼락도 저렇게 구분이 잘 되어 있고요. 앞마당은 이제 전체가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 거 아니라 일부분은 이제 텃밭을 쓸 수 있게끔 흙밭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이제 경계면이 뚫어지지가 않아 갖고 어디가 텃밭인지 그런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정리는 좀 필요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그냥 옛날 시골집, 근데 장롱이 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장롱은 당연히 폐기해서 좀 버려야 할 것 같고요. 여기도 보시면 추가로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죠? 옛날 집 특성상 이제 층고가 천장이 좀 낮은 게 좀 특징이죠. 그래서 이런 거. 그리고 목창틀도 그냥 버리지 말고 제 생각으로는 좀 단열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좀 부분 보수를 덧대거나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앞마당인데 풀이 좀 많이 자라 있죠. 여기가 관리가 안 돼서 빈집으로 방치된 지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이따가 이제 볼 텐데 전기 계량기는 그래도 잘 달려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측면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위에가 스레트 지붕으로 되어 있고 지금 그리고 이제 보일러 연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난방이 분배기 배관이 들어가는 걸 좀 봐야 되는데 정면에 보이면은 이제 보는 것처럼 기름 보일러로 보이는 추정이 되는 그 탱크 있죠. 기름 탱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 방식이 어떤 게 실제로 난방으로 들어갔는지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보는 것처럼 천장 석가래도 잘 살아 있고 그리고 전기 계량기도 저런 식으로 계량기 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비어있지는 이제 꽤나 오래되지는 않았고 그래도 저게 비어있지 뭐 몇 년 되면은 계량기가 떼서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 지금 그 지붕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기와나 이런 게 그래도 좀 살아있는 보존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마당을 다시 한번 보더라도 땅도 그렇게 작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분 보수, 지붕이나 이런 거는 이제 괜찮고 제 생각으로는 부분 보수, 내부나 이제 창틀, 외부 창틀 그런 게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앞마당도 이제 보는 것처럼 풀이 좀 무성하게 자라서 좀 보수를 필요할 것 같고요. 야외 화장실도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성지도입니다. 땅 모양은 이렇게 자루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 진입로까지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진입로까지 포함이 매각이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본체는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적들을 보면 좀 더 명확한데요. 그래서 여기가 도로, 여기도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요 집하고 요 집이 이제 그 진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본건 같은 경우는 이제 본체가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 앞마당, 그다음에 여기 야외 변소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시가 이제 이쪽으로 보일러실로 좀 보여지는데 여기 일부분이 이제 남의 땅에 이제 좀 접해 있다, 침범이 돼 있다. 이런 부분도 살짝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이제 돈 달라고 하면 주면 되니까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인다. 워낙 작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본건을 보면은 본건 땅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진입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루 모양.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폭이 1에서 한 1.5m 정도, 오토바이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차 있죠. 일반 승용차는 못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살짝 이제 단점으로 작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이제 단점인데 보시면 여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도로잖아요. 이쪽으로 들어온. 근데 이제 이 안쪽에 집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요 집만 우리 이 본건만 단점이냐? 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요 집도 그렇고 요 집도 그렇고 이렇게 이 집에 물려 있는 집들은 전부 다 이렇게 안쪽 집이라 차가 못 들어가는데도 위치가 괜찮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동네라고 보면 됩니다. 원래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건이 이제 자리 잡는 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아까 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변소, 야외 변소인데 여기가 야외 그 어떤 이제 목재나 뭐 이런 게 건축물 폐기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앞마당도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이런 부분이 풀이 많이 자라서 사실상 분간이 안 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좀 있었고 여기도 그래서 텃밭으로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현장에서 안 보였지만 이런 부분, 그렇죠? 이런 부분도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땅이 이제 보면은 지목은 대지고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그래서 땅은 한 필지 72평입니다. 그래서 땅값만 한 6,500 정도 잡혔고 나머지는 전부 건물이에요. 그래서 본체 같은 경우는 21평 기역자로 된 게
21평으로 좀 측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창고랑 지붕까지 다 합하면 땅은 72평, 건물이 36평에서 총 감정이 7,100만 원 정도. 근데 지금 가격이 얼마냐? 지금 7,100인데 전에보다도 한 번 더 유찰이 돼갖고 이 동네는 30%씩 빠집니다. 그래서 3,500까지 빠졌고요. 1954년인데 요건 이제 옛날 집 그거죠. 그래서 땅하고 건물 전부 다 포함해서 매각되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최선순위 말소 기준이 2019년 10월 30일인데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임차 내역이 없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낙찰받고 추가 인수금이나 그런 게 없는 권리관계가 깔끔한 상황이다. 그래서 주의사항도 보면은 뭐 일부가 아까 그 보는 것처럼 일부가 그러니까 이제 옆 필지를 좀 침범하고 있다. 뭐 그런 식의 내용인데 크게 뭐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낮은 가격 순으로 월세를 본 건데요. 지금 본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택이고 일반 다가구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원룸이 이런 식으로 200에 25만 원씩으로 이제 평수도 한 10평 정도 좀 작은 거죠. 근데 이제 본권 같은 경우는 전체가 한 20평 정도 되는데 기역자로 이렇게 집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여기는 이제 반을 나눠서 본체를 이제 여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좀 괜찮은 구역을 이제 본인이 살고 여기를 이제 부수입으로 삼을 수 있는 월세를 주는 어떤 그런 구조로 좀 삼아도 아니면은 한 달살이 임대용으로 주는 용도로 쓰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면 본인이 다 써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인의 용도에 맞게끔 쓰면 되지 않나. 그래서 본건 같은 경우는 지금 2014년 올해가 이제 2025년이니까요. 한 11년 전에 평당 66만 원의 거래가 찍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을 따져볼까요? 3,500이고 지금 땅이 72평이니까 48만 원, 대략 평당 50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실거래보다도 한참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50만 원인데 보면 인근에 보면 150, 89, 90, 120, 요거는 15년 전, 뭐 4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만 원 뭐 이런 것도 있고 저 거의 2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좀 중구난방이긴 한데 어떤가요? 최저가를 비교해 보면 주위에 이렇게 거래된 걸 보면 그래도 많이 좀 저렴해졌구나 이런 게 좀 느껴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본권만 안집이냐? 이런 데도 안집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작은 도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동네 자체가 이런 식으로 거래가 좀 되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본 것처럼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이 평당 지금 90만 원 정도 잡혔는데 땅값만 그렇게 하면 6,500이거든요. 근데도 가격이 이제 절반 정도 빠졌다. 그래서 여러모로 좀 저렴한 상황이구나. 이런 식으로 좀 파악이 됩니다. 본권이 있고요. 버스 정류장이 아까 가깝다고 했죠. 여기가 이제 주도로고 이쪽인데 여기서 이제 본권이 여기서 이렇게 가면 여기가 이제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80m, 그래서 도보로 한 3분 정도면은 버스 정류장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경 1km인데요. 본권이 여기 있고 여기가 이제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기도 좋고요. 그리고 여기 천이 좀 흐르기 때문에 운동하기, 마실 나가기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김천역이 있고 메가박스 있고 기차역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반경 1km니까 그렇게 걸어서도 한 10분, 15분이면 이런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차가 없어도 사실상 큰 무리는 없다. 왜냐 도심 지역에 있고 일종 주거 지역에 있기 때문이다. 본권이 여기 있고요. 여기 시내, 여기 김천시청이거든요. 시청까지도 차로 10분, 키로수로 따지면 3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버스 타고 그냥 가도 돼요. 그죠? 그래서 차가 있다고 하면 여기 김천 IC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요. 여기 기차역이 이렇게 또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외곽으로 빠질 수 있는 고속도로도 가까이 있고, 그리고 본권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반경이 30km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상주가 있고요. 영동 왼쪽으로는, 아래쪽으로는 성주가 있고, 그 다음에 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기차역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래서 교통편이 이런 식으로 보면은 나쁘지 않은 곳에 위치가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은 인수금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명도 없죠. 아까 본 것처럼 말소 기준 권리가 있긴 한데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기 때문에 뭐 대항력이나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낙찰받으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무리가 없는 초보자들도 부동산 1도 몰라도 됩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 아까 도심 지역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일반 지금 시골집 같은 경우는 보통 계획관리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이제 땅가격이죠. 일종 주거지역. 이게 땅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임대나 그 다음에 팔 때 이게 더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위치는 시내권에 있다. 그래서 괜찮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단점인데요. 그 진입로가 이제 그 한 1에서 1.5m 정도 뭐 그 정도 폭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집만의 단점이 아니죠. 이 동네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크게 단점으로 작용은 안 되는데 그래도 여튼 이제 인테리어나 이사를 하려면 차가 좀 들어오고 이삿짐을 편히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마 구루마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그 네 번째 같은 경우는요. 요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수리비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인테리어나 수리에 대해서 경험이 없다고 하면은 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확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물건의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 보면 건물 평수가 대략 한 30평 아니 2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지붕은 좀 괜찮았고 주로 치우는데 돈을 좀 써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장롱이 하나 안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창틀이나 방문, 그러니까 이제 단열을 좀 잡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리비가 좀 나갈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수리비가 이제 그 단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라고 하면은 뭐가 될까요? 너도 있고 나도 있는데 너만 있는 게 단점이잖아요. 그죠? 나는 없는데 너만 있어. 이게 단점이에요. 근데 너도 있고 나도 있어. 그러면 이게 단점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네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전체가 다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너도 있고 나도 있다. 그래서 단점이 아닌데 마찬가지로 수리비도 입찰자가 10명이라고 볼까요? 그럼 10명 다 수리비를 산정해서 여기다 넣습니다. 그럼 너도 있고 나도 있습니다. 단점이 아니에요.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수리비를 좀 더 해본 경험이 있고 나는 이제 기술이 좋아서 수리비를 남들은 1000만 원 쓸 때 나는 500만 원밖에 안 써. 실제도 저도 그래요. 남들 물어보면 수리비가 뭐 3, 4천, 1억 들어가요. 뭐 이런 거를 저는 1000만 원으로 해치운 적도 많아요. 지우고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나는 수리비 500. 두 번째, 나는 수리비 2000이 들어가야 돼. 이제 어떤 이제 모르는 사람들. 그죠? 근데 이 집이 500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최저가 3,500이면 2,000이면 이 사람은 쓸까요? 못 씁니다. 1,500 돼야지 써요. 근데 500 들어가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냥 지금 써도 돼요. 3,500. 500이면 왜 그러냐면 500이 그리 큰 돈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월세가 20에서 30이었어요. 원룸 기준. 근데 수리 좀 해놓고 하면 30 정도는 안 나가겠나요? 그죠? 1년이면은 이게 360 대략 1년 월세가 400이니까 퉁쳐집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마인드 차이인데 1년 월세 안 받았다 치지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혹은 뭐 2년 월세 안 받았다 치지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 편하죠. 굳이 뭐 500을 가지고 이게 싸게 샀는데 그죠? 지금 땅값만 6천, 7천 되는데 지금 3,500에 샀으면은 물론 시세가 요게 그 특정된 건 아니에요. 감정가가 시세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탐문조사를 통해서 좀 더 픽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단순 수치만 본다고 하면 2, 3천만 원 싸게 샀는데 500만 원이 아까워서 떨어진다? 그러면 경매는 이제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그래서 현장 가서 수리비를 좀 더 정확히 타진을 해봐야 견적이 나오겠지만요. 여튼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미리 이 수리비를 가지고 어떻게 장점이 되냐, 단점이 되냐, 어떤 입장 차이에 따라서 입찰가가 달라지고 누구는 떨어지고 누구는 붙고 이런 상황이 이래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요. 이 물건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챙겨 보세요.